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메르스 사태가 연일 확산되면서 이번 주말이면 한 달이 되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성완종 리스트 같은 엄청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거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본질을 흐리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타고난 싸움꾼이라거나 고지전에는 아주 능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타고난 싸움꾼으로 불리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타고난 싸움꾼이다. 그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한 말인데요. 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내추럴 본 파이트, 타고난 싸움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철희 소장은 팟캐스트에서 박 대통령이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걸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사스에 대해 발언하면서 그걸 굳이 아니라고 설명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메르스의 양상이 사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이 얘기가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때 정부가 적절히 잘 대응한 것과 메르스 사태를 비교를 하니까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점을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철희 소장은 그런 평가를 그러려니 하면 될 텐데 굳이 아니라고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게 별로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싸움꾼은 전체적인 국민을 보기보다는 이기느냐 지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밀리고 손해보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찬사를 받았다는 그 보도를 의식했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고지전에 능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고지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뿐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 전쟁 당시에 펀치볼, 백마고지 등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대표적인 고지들이죠. 고지전에 능하다는 얘기도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을 한마디로 고지전에 아주 능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으니까 박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물타기를 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를 덮고 지나가거나 상대를 고립화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사실은 뭐 가장 먼저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고 생존자를 뭐 구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선체 인양에 나서서 이제 침몰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지휘 체계는 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문제는 외면하고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본질을 비켜가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세월호의 참사의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 관계자의 설명이 신기할 정도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타고난 싸움꾼 또는 고지전에 능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도 그 두 가지 사례만으로 싸움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설득력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뭐 적지 않습니다. 예. 성완종 리스트만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3번 발언한 게 있는데요. 예. 12일에는 검찰의 특별수사팀 출범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예. 그리고 4월 20일 중남미 4개국 방문 중에 유한국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유한국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의를 표명했으면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해야 되는데 예.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체 이탈식 화법을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27일 귀국한 뒤에는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합니다. 이른바 물타기에 나서는 거죠. 예. 박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거론하면서 2012년 대선 자금 의혹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방식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당시에도 핵심은
청와대 문건의 내용의 핵심은 이른바 십상시의 실체가 정말로 있느냐 예. 또는 베일에 가려진 정윤회 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은 찌라시로 문건 유출 사건은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실제 검찰 수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했죠. 이 사건으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는 2차례나 검찰에 소환됐지만은 정윤회 씨는 단 한 차례만 소환됐고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조차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혼외자 사건으로 본말을 전도시켜서 최동욱 전 총장을 쫓아냈죠. 예, 예. 이렇게 본말을 전도시키는데 아주 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도 새로운 이슈로 같은 방식으로 좀 덮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걸 두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비록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가 고소 고발 사건의 원론적인 진행 절차에 따른 겁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거는 앞서 설명했던 그런 사건의 진행 과정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메르스 사태는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특정한 상대도 없고 불특정 다수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박 대통령의 지지가 두터운 서울 강남 지역도 메르스 사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다를 것이다.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이럴 때는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초기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세모그룹 유병헌 전 회장에게 돌린 것과 비슷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관계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안전처 등 희생양을 내세워서 책임을 묻고 집중 공격을 받도록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어떤 사안을 푼다고 보세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가까웠거나 가까운 사람들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박 대통령이 싸움꾼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에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말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백희백비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그래야 국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 이런 눈치 보기 행보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나 심지어 친박 내부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부 관련 부처는 무능할 뿐더러 책임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 점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꼭 닮았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들여다보면 그 바닥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와 소통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철희 소장은 대통령은 자기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나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